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요즘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른다라는 말 많이 하시죠. 그만큼 돈을 모으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돈 모으는 거 쉬우신가요? 어렵죠. 사실 진짜 고물가다 보니까요. 요즘은 사실은 통장에 스쳐간다는 얘기 있죠. 맞아요. 스쳐가면 다행인데 모으기보다 쓸 돈도 없어서 지금 힘듭니다. 저는 통장이 아니라 통장. 통장. 예. 돈 비어간다. 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삼고시대 아니겠습니까? 돈이 들어와도 나가기 바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의료보험 내야 되죠. 연금 내야 되죠. 각종 또 뭐 안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다 내고 있잖아요. 있어야 될 걸 다 내다 보면은 핸드폰 이용까지 다 빠져나가면 도대체 뭐가 남느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을 수는 없다. 그냥 이 상태 유지만 하는 것도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저에게 남은 거랑 한숨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숨만 그렇게까지. 한숨만 나옵니다, 진짜. 와, 우리 모두는 사실 부자가 되길 원하지만 참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길은 모두에게나 열려 있다고 하는데요. 그 길로 가는 방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자학 전도사 한동철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마디를 탁 듣고 나서 집 한 채가 생겼다. 그거요. 그 얘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어떻게 두 마디만 딱 듣고 어떻게 집을 생길 수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된 거죠? 부자들은 일반 사람들한테서 돈을 이렇게 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일반 사람들한테 번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죠. 빈자는 복권을 사고 부자는 복권 안 산다. 부자가 복권 안 사는 기본적인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스마트폰에 너무 쉽게 나오는 것들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걸로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부자의 친구는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자 되기 전에 친했던 사람하고는 부자 된 후에도 친구가 됩니다. 어느 정도 재산이 되는 부자들이 집안 싸움이 나기 시작할까요? 일단 그래도 만석군 한 1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부자학을 만든 서울여대 한동철 교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부자를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아는 부자들이 실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요금도 많이 나오니까 핸드폰을 없애세요. 그냥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두 가지가 됩니다. 핸드폰 사용료도 아끼실 수 있고 핸드폰을 많이 보시다 보면 광고를 많이 봐서 물건을 자꾸 사게 됩니다. 맞아요. 부자와 빈자의 차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행동의 차이. 생각의 차이는 뭐냐?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되게 하시고 그리고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안 되게 하시고 그게 차이입니다. 자, 근데 이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또 부자를 공부하자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시는 것 같은데 요즘 뭐 경제 교육을 이제 조기 교육부터 시키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경제를 알아야 된다면서 뭐 그런 프로그램조차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자가 되기 위한 교육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 교육 전에 정신 교육. 정신교육이요? 철학 교육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가족들의 생활 습관, 그다음에 부자를 보고 모방하는 거를 먼저 하시고 경제 교육은 그 다음에 하세요. 그런 것이 없이 먼저 돈만 벌게 되면 나중에 달라집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다 보면 자꾸 돈 버는 일이 힘들고 이런 거 안 하다 보니까 다른 쾌락들 찾다 보니까 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뭐 마약도 하고 뭐 도박도 하고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교육도 필요는 한데 그 전에 먼저 정신 교육과 생활 교육. 생활 교육. 그러면은 저기 그 경제 교육 전에 이제 정신 무장을 해라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 부자들을 인터뷰해와라 이런 과제를 주신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야, 이건 너무 어떻게 그 부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주변에 부자 없으면 어떡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부자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이 어디 멀리서 왔는데 혼자 여기 기숙사에 산다는데 학생에서 제가 부모님은 친구나 지인이 100분 되면 그 중에 한두 명이 있다. 네. 만나보라고. 만나보면 됩니다. 만나보면 되고 다 만나시면은 되고 부자가 있습니다. 주위에. 네. 그 어떤 인터뷰를 하라고 해요? 인터뷰 내용이 뭐예요? 네. 그 세 가지입니다. 네. 한 10가지 정도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 정신적으로 언제 부자가 되려고 했어요. 정신적으로? 어떻게 부자로 해서 정신 어떤 원칙이 뭡니까? 그다음에 물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벌으셨습니까? 뭐 어떻게 사업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뭐 직장을 다니셨습니까? 그다음에 요새 이제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사회를 위해서 뭐를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 한 10가지 정도 하고 우리 학생들이 그거를 가지고 나와서 또 발표를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뭐 한 학기에 350명, 1년에 한 700명이 2명씩 만나게 1,400명을 만나고 그래서 뭐 거의 10여 년을 했죠. 네. 그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부자 중에 일부고 저는 그 전에 뭐 미국에서도 뭐 부자를 수백 분을 좀 인터뷰를 할 기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또 했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일단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자와 빈자가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우리 같은 인간이었는데 생각이 조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먼저 노력을 하자 한 게 부자가 된 거고 먼저 쓰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빈자가 된 겁니다. 빈자는 복권을 사고 부자는 복권 안 산다. 부자가 복권 안 사는 기본적인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왜? 복권을 사서 당첨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안 사는 겁니다. 맞아요. 당첨될 확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 복권이면은 예상 기대값이 한 600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금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0원 내고 600원짜리라서 안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1,000원 내고 2,000원짜리라고 하면 샀을 겁니다. 근데 우리 힘드신 분들이 복권을 많이 사죠. 근데 복권을 사서 거액에 들어오면 마음이 이제 급해지고 뭐 폼을 잡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복권에 당첨된 후에 위험한 경우가 많으니까 저는 복권을 웬만하면 사지 마시고 꼭 사고 싶으면 한 3장 사서 한 장은 본인이 갖고 2장은 절친에게 선물하세요 이럽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딱 한 번 산 적이 있습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있길래 저게 뭐 하는 데냐 그래서 복권에서 한번 복권 1,000원짜리 사갖고 네. 음식점에서 밥 먹다가 기부해야겠다. 그래서 그 음식점 그릇 밑에다 놓고 나왔습니다. 야. 빈자는 가족이 화목하고 부자는 이게 좋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래도 화목하시죠, 전부? 네. 네. 뭐 이렇게 부부싸움 안 하시고 근데 가정 불화가 심합니다, 부자는. 그냥 전 세계 부자가 다 그러고 요새 작년 뭐 최근에 나온 거 전 세계에서 재산이 제일 많다는 미국의 3대 부자가 있습니다. 그 세 부자들이 전부 이혼 파탄 지경에 갔죠.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뭐 그러고. 그다음에 워렌 버핏의 겉모습은 돈이 많은 거에 매료가 되는데 실제는 워렌 버핏은 아주 검소하고 매일 먹는 게 햄버거하고 콜라만 드신답니다. 자기가 투자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자기가 투자한 종목이라서. 자기가 투자한 회사였겠죠. 네. 저 투자한 회사에 그걸 샀고 그리고 상당히 인생 철학은 돈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이겁니다. 수단이다. 제가 여기 뭐 살아가려니까 이 옷을 입어야 되고 뭐 신발도 신어야 되니까 산 건데 이 신발이 목적이 될 수는 없죠. 내가 살아가는 데서 인생 철학에서는 내 행복, 사람들과의 뭐 교류, 그다음에 세상에서 뭐 새로운 걸 성취, 그다음에 뭐 우리 스포츠를 보면 박수치고 응원, 뭐 이런 게 인생 철학이 될 수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이 좀 배워야 될 건데요. 네. 스마트폰에 너무 쉽게 나오는 것들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걸로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우리 그것만 하거든요. 부자들은 뭐 거기서 배워서 하고 따라하고. 아까 있거든요. 제가 얘기한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게 되면 네. 그 남들의 거에 세뇌를 당해서 남들의 쉽게 해서 생각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그냥 뒤집어 놓으시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그럼 생각의 기부자가 되세요. 여러분이 만든 개념을. 마음으로, 빈자는 마음으로 물질로. 어떻게 또 빈자들이 정말 친구는 이제 빈자들이에요. 부자가 돼서는 친구 안 됩니다. 부자의 친구는 딱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부자 되기 전에 친했던 사람하고는 부자 된 후에도 친구가 됩니다. 아주 어렸을 때 친구였던. 맞아요. 2번째는 종교 관계가 결합이 돼서 만난 친구는 친해집니다. 뭐 같이 불자회를 다니고 뭐
신우회를 같이 다니고 같이 뭐 종교 공부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자가 물질이 끼게 되면 물질로 되면 비교감이 됩니다. 그 핸드백은 얼마짜리고 자동차는 얼마짜리고 아파트는 몇 평이고 이렇게 되나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감정으로 필요한 경우이고 여기 실패하면 바로 낙담하는데 부자는 실패도 또 한다. 이게 이 사람들이 시도를 해서 된 겁니다. 시도를. 우리 아주 전설적인 기록이 있죠.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했다는데 에디슨 선생님이 2000번의 실패를 극복하면서 전기를 찾아냈다. 그 전기가 있어서 지금 뭐 스마트폰도 있고 세상에 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실패가 성공을 해가는 지름길입니다. 어쩌다 우리 딸이 대학에 2번 실패를 했다. 아무 또 3번째 되면 또 찬스가 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지난 방송에 말씀드린 지금 힘들면 나중에 하면 됩니다, 대학을. 네. 40살에 가도 되고 50살에 가고. 그리고 굳이 뭐 이렇게 수능해서 좋은 대학교 갈 필요 없고 제가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은 좋은 대학교 대학원을 가면 돼요. 대학원은 대부분이 미달입니다. 네, 맞아요. 갈 수만 있으면 거길 들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빈자는 남의 눈에 안 뜨이는 봉사를 하고 부자는 눈에 뜨이는 봉사를 하는데 눈에 뜨이는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안 뜨이는 봉사도 하는 경우도 많고 남의 눈에 뜨이는 봉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공명함정이라고 저희가 표현했는데 공명함정 이름을 내기 위한 함정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남을 스스로 돕고 이러다 보면 생각이 변해갖고 이제 건강해지고 그러는데 물질이 많은 분들이 이제 부자 병에 걸리는 이유가 너무 풍요해지면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어느 재벌집 사모님은 평생 동안 자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숟가락도 만져본 적이 없대. 다 먹여주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건강이 나빠지고 이렇게 비대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술하는 게 낫죠. 현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죠. 힘들었을 경우에. 자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알고. 그리고 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기가 부자가 되고 나서도 남들을 정말 많이 돕습니다. 요새 우리 신문에 가끔 나면 뭐 주민센터에 돈을 넣어가지고 기부를 요청한 분 이런 분들이 전부 힘들었을 겁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힘들었을 때가 추억이다. 그리고 인간은 항상 지나가서 나중에 성공하면 과거를 아주 즐겁게 회상을 하게 됩니다. 평생 여유가 없었지만 언젠가는 여유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 뭐 기대 수명이 늘어서 100세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조금씩.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대로 붕어빵 하나 팔아서 빌딩을 살 수 있고 주식을 500원 남겨가지고 하서도 여러분이 뭐 수십억짜리 주식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하세요. 빈자는 죽음에 가까워서 감정에 부자는 물질에 집착하죠. 하나 질문할까요? 네. 어느 정도 재산이 되는 부자들이 집안 싸움이 나기 시작할까요? 일단 그래도 만석군 한 1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안 해요? 이상이면 예. 그렇다고 보통 얼마요? 100억. 100억? 법무법인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우리나라의 큰 법무부에 누구인데 변호사들께서 100억 이상 되는 집안에는 반드시 물질 재산 싸움이 난답니다. 왜요? 100억이 크니까. 나눌 게 있으니까. 나 100억이면? 나눌 게 쉽게 한 2, 30억이면 이제 뭐 떨어질 게 없어요. 100억은 돼야 떨어지죠. 100억이 돼야 나온다. 그러니까 재산이 좀 있으다 보서 아파트를 나눴는데 아파트 나눌 때는 별 형제들이니까 집이 있어야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파트 하고 남은 돈이 이제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100억. 이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큰일 났네 모르지. 오해. 부자는 원래부터 돈이 있었다. 아닙니다. 원래부터 돈이 있었던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죠. 태어날 때 돈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죠. 물론 부자들 중에 보면 이제 상속형이 좀 있습니다. 근데 상속해서도 지금도 부자를 상속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지속되는 확률이나 그게 한 2% 정도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을 때 부자가 되는 확률이 한 2%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지키는 것이 만드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상한 사람 뭐 별 하는 일도 없고 부모가 금수저라 해서 물려받았는데
그것도 요새 잘 나가네. 그럼 그 사람의 숨은 기술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숨은 기술이 있는 거고 다. 그 숨은 기술이 전 세계에서 숨은 기술이 다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학력자 아닙니다. 고학력자 중에 일부였는데 전 세계 부자들에 대한 책을 쓰신 우리 스탠리 교수님이 쓰신 거에 보면 학력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학력이 높아지는 정도의 노력을 그냥 했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 군대에 가서 열심히 했거나 네. 우리 뭐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거나 달리기를 열심히 했거나 그런 노력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부자로 거듭나기. 초절학 이건 얘기했죠. 네. 초절학. 거꾸로 창조. 이거는 생각을 다르게 하려는 얘기입니다. 남들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폰이 없이도 한번 살아보시고 예? 하루에 2끼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한테는 다이어트를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식품 때를 아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예, 저도 예전에 학교 오기 전에 회사에 다녔는데 회사에 할 일이 없는데 왜 야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야근하면 2가지가 좋다 이거예요. 저녁을 회사 돈으로 먹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 1시간 정도 일해도 1.5배가 초과 수당 나오니까. 수당이 있으니까. 야근 수당. 야근 수당. 야근 수당. 연장 뭐 연장 예, 야근 수당 뭐 저기 주말 수당 뭐 이런 거는 다 초과 수당이 나오니까. 그래서 생각을 조금 바꿔서 해보세요. 생각을 뭐 조금 그리고 옷을 우리 지금 시장하고 길거리에서 옷을 많이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지금 뭐 화려한 생활도 예전에 하셨죠. 지금 안 하시는데 이분은 그냥 명품이 한 가지씩은 있어 위아래 다 이렇게 여성들이 우리 얘기할 때 보니까 저도 이렇게 뭐 모자, 스카프, 벨트, 백, 신발 한 가지씩은 있는데 나머지는 다 짝퉁이에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와갖고 아 사모님 너무 좋은 곳 신으셨는데 이거 남대문시장에서 산 짝퉁이에요. 그래도 안 믿더래요. 근데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남들하고 다르게 한번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세요. 그다음 섬기협동 남들을 주세요. 내가 우리 동생 둘을 말이야 불러 모아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인데 150만 원씩 후려쳐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남을 먼저 도와주세요. 먼저 도와주세요. 이제 제가 만든 공식인데 좀 빨리 하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질문을 받겠다. 네. 남보다 빨리 하세요. 네. 제가 부작을 만들고 나니까 40, 50군데 대학교에서 과목을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하고 친한 분도 많은데 왜 우리는 안 불러? 그때 옆에 봤더니 한 교수님이 원조래서 한 교수만 부르는 거야. 저만 자주 불려 나왔어요. 제가 뭐 뛰어나서 부른 게 아니고 만든 사람, 나보다 좀 빨리. 그럼 교수님 네.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시간 차별화는 뭐가 있어요? 생각이 났을 때 바로 하세요.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났을 실행을 때. 빨리. 근데 돈 드는 건 어떡합니까? 돈 안 들이게 해야죠. 돈 안 들이게? 돈 안 들이고 해버려야죠. 그럼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을 때 그거를 제일 먼저 실현을 한다. 예. 이게 시간 차별화라는 그렇죠. 뜻이죠. 그거를 빨리. 음식점을 하신 분들이 되게 그러더라고요. 회사에다가 나오셔가지고 그냥 아파트 맡겨가지고 해서 남들 아이디어가 났을 때 남에게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들 그 비결을 찾으면 절대로 가르쳐 주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학생들이 친엄마한테 알려주지 마시고 친엄마한테 알려주면 친어머니는 믿지만 친어머니가 친구들한테서 자랑한다고. 우리 딸이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빌딩을 2개 샀다 이러면 다 알게 되니까 절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부자들은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코카콜라의 비결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없고 제가 그 코카콜라를 만든 회사의 자문교수였던 교수님들한테 들었는데 밤중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집안에 가족 몇 명이 무슨 짓을 하고 나온대요. 근데 그게 지금 100몇십 년 흘러간 거고 전 세계에서 부자 된 비결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한 90% 가르쳐줘도 그 사람들이 못해요. 그걸 모르면. 그러니까 시간 차별화는 생각이 났을 때 빨리. 그때 실패를 합니다. 생각이 났을 때. 네, 그리고 여러 걸 하다가 그 남들이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조금 가르쳐 드리면 중소기업을 맨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뭘 새로운 걸 막 만들어요, 가구를. 예. 그럼 좀 있으면 재벌이 들어와요. 그럼 뺏겼다고 생각하는데 뺏긴 게 아니야. 그거 팔아서 자기는. 팔고 나와서 돈 불러서 딴 거에 하면 돼요. 왜냐면
돈 싸움을 하게 되면 재벌한테 못 이기니까 그냥 파시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 차별화는 나보다 빨리. 교수님 지금 제가 생각이 난 게 있어가지고 좀 갔다 올게요. 예. 안 웃기네. 아니, 생각나면 바로 가라 그래요. 예. 그 생각 우리는 했는데 안 했어. 했대요. 할까 말까 했는데 안 되는 거. 예. 근데 생각했을 때 이거는 아닐 것 같은 건 안 되죠. 그거 알아서 해야죠. 근데 얘기는 생각은 이 세상에 신이 맞는 구조라는데요. 생각은 한 사람의 머리에만 날 때가 많다며요. 그 사람의 머리는 아는데 이게 퍼져가지고 여러 명이 됐을 때는 세상에 알려서 돈이 안 된답니다. 한가위 났을 때 하시고 규모 차별화는 크게. 규모 차별화. 네, 가능한 크게. 돈을 적게. 그래서 한번 이런 연습을 해보세요. 네. 저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현재 쓰시는 용돈 중에 3분의 1로 한 달을 살아보시고 네. 그 다음에는 5분의 1로 그 다음에는 9분의 1로 한번 살아보세요. 아, 이거 괜찮네요. 돼요. 일이 된다니까. 뭐 그렇게 살아보시고 우리 여학생들한테 제가 심한 살이었는데 4년 동안 군복을 하나 사서 그냥 입고 학교 다니면 어떻게 했더니 놀란 표정이에요. 놀란 표정. 뭐 그래서 살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살아보시고 그 다음에는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우리가 금전 방정식이라고 있는데 일단 한 달의 수입의 80% 이상은 모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쓴다. 20%는 기초생활에 쓴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느 간호사 분이 한 200여만 원을 버신다는데 한 달에 한 15만만 쓰시대요. 우리 하도 힘들고 소주를 먹고 싶어갖고 딱 한 달에 한 병을 먹는데 여성이. 그리고 200 몇십만 원인데 95%를 저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부자된 첫걸음입니다. 첫걸음. 그 다음에 분해. 쪼개면 됩니다. 네? 쪼개면 돼요. 쪼개요? 이거는 음식하는 사람들이 항상 쓰는 말인데 제가 음식 전문가들 한 10여 명을 아는데 네. 김치 만들 때 그 과정을 쪼개고 그다음에 뭐 밥을 할 때 과정을 쪼개는 거예요. 분해. 하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 중에 10가지 중에 8가지 정도는 없어도 별일 없답니다. 여러분이 없이도 하는 일을 해보고 그다음에 분해. 내가 하는 일 중에 분해를 차별하는 거. 제가 한 가지 말씀, 시간 분해하는데 우리 제가 유태인 교수님인데 이렇게 덩치가 이렇게 크신 분인데 평생 제가 한 3, 4년을 배웠는데 딱 한 번 사줬어요. 햄버거를.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본인은 이만한 거 시키고 나는 넌 양이 적지 해도 요만한 거 시키더라고. 그 쳐다보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미스터 한 혼자 밥을 먹을 때는 3분 내로 먹어. 거기서 박사 받고 한국에 와서 15년 동안 했습니다. 혼자 밥 먹을 때는 3분만 먹고. 시간이 남아요. 좋은 일 많이 했죠. 그 대신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위가 조금 안 좋아지더라고요. 역류성 식도염 생길 수 있어요. 맞아, 꼭꼭 씹어 먹어야 돼. 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분해 차별화. 그래서 항상 좋은 거에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러니까 분해 차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 새로운 방법을 이제 개발을 해보세요. 개발을 하시고. 음식을 분해해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섞어요. 모르는 거. 제가 아까 섞은 거 아닙니까? 부자하고 합했죠? 네. 네. 우리 제가 하고 싶은 오늘의 이론은 설명했고 네. 자유스럽게 질문하시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지난 시간에 우리 교수님이 우리 부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두 마디를 탁 듣고 나서 집 한 채가 생겼다. 그거요. 그 얘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어떻게 두 마디만 딱 듣고 어떻게 예. 집을 생길 수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된 거죠?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소유주가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부동산을 여러 명이 소유할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공유 지분해가지고. 뭐 공유도 있고. 근데 여러 명이 샀을 경우는 가족이든 형제든 간에 여러 명이 살 때는 사이가 좋을 때는 부동산이 좋은데 네. 사이가 나빠지면 보기 싫어지는 관계가 되면 부동산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 3명의 사모님들이 모셔와갖고 절친일 때 빌딩을 사가지고 임대를 와서 논다가 관계가 나빠지면 떨어지죠.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소유한 부동산을 뭐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거꾸로 생각하시는데 중개업자분에게 드리는 중개 수수료 깎으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많이 들이세요.
중개업자분이 달래는 거에 3배를 드리면 그분이 완전히 내 편이 됩니다. 그렇지. 저저편의 말을 안 들어요. 안 듣죠. 저도 그렇게 해서 한번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뭐 집을 좀 사는데 우리 집안에 집을 사는데 그랬더니 중개업자분이 저한테 미리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요 정도를 주시면 좋고 자기가 회를 좋아한대. 그래서 제가 회를 같이 먹고 그 정도에다가 100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완전히 제 팬이 됐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뭐 또? 이분이 저쪽에 그 회장집이었는데 회장 사모님한테 사모님 그 집 오래 놔두시면 괜히 뱀 나오니까 빨리 팔라고 인자 나타났을 때 그때 저희한테 되게 싸게 파신 거예요. 제가 샀죠. 우리 집안에서도 야 이거 너무 좋은 집이 샀다고 정말 좋아했는데 한 3년 지나니까 진짜 뱀이 나오더라고요. 아이고야 이거 진짜 말이 맞았네. 제가 집이. 내가 죄를 졌다. 이 집을 싸게 사기 위해서 그 이 공인중개사 분이 하는데 내가 같이 공모를 한 꼴이 됐죠. 그래서 제가 그때 나쁘게 버는 돈은 당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게 돈을 버는 분들은 반드시 당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디 남의 등을 쳐가지고 이렇게 돈을 모았어. 이분은 자기 친동생한테 당하고.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근데 교수님, 저는 나쁘게 돈을 번다라는 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을 때 부자들은 일반 사람들한테서 돈을 이렇게 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일반 사람들한테 번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정신은 내가 그냥 혼자서 여러분이 내가 오늘 소설책을 써서 많은 일, 좋은 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요. 근데 돈이 되려면 이 책이 팔려야 되죠. 많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남의 주머니에 돈은 남의 건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쁘다는 거는 우리 경제학적 용어에 보면 적정한 가치 이하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짜리인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기에 다 이게 얼마짜리다. 이게 1,000원짜리다. 그럼 1,000원 이하면 좋은 가격인데 2,000원 되고 나쁜 가격이 더 비싸죠. 그러니까 너무 초과해서 이윤을 아끼게 되는 게 나쁘게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게 벌게 되면 살 사람도 줄어들고 본인도 심하게 당하게 됩니다. 나쁘다는 얘기는 누구나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 집안에서 이제 빌딩이 좀 하나 있었는데 빌딩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니까 경영학 교수니까 관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미국에서 배운 곳대로 했죠. 딱 그 동네 힘드신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임대인들을 보면서 제가 주위 시세의 80%만 받겠습니다. 제가 나쁘다는 표현은 남보다 적게.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받을 일이 있어서 한 7, 80만 원 받으면 만족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걸 150만 원, 200만 원 받았다고 치면은 그다음 문제되고 두 번째는 전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좀 여유 있으면 쓸 수 있는 거고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여러분이 다 돌아가실 때는 2평도 안 되는데 빈손으로 들어가야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에서 부자들 얘기하는 게 수위에는 지갑이 없다. 주머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뭐 10만 원 받을 일이 있으면 한 7, 8만 원 주면 좋고 안 주면 뭐 오늘 좋은 일 했다 이렇게. 근데 그걸 조금 많이 보다 보면 본인이 당하게 됩니다. 아니, 요즘 좀 궁금한 게 경제가 조금 이제 대한민국 경제란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가계 소득 중에 크게 차지하는 게 집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집이 또 이제 경제적 한계에 느껴지다 보면 경매로도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경매를 어떻게 통해서 집을 사거나 그러면 사실 이게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는 또 나쁜 부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잃었던 사람의 집을 싸게 사는 거다 보니까 그 사람은 엄청 아픔을 자기는 싸게 이렇게 갖고 가죠. 남의 불행을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근데 경제산 가격보다 상당히 내려왔을 땐 여러분의 좋은 기회니까 사시고 그분에게 아픔을 돌려드리기 힘들 거예요. 그 대신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통해서 돈을 벌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벌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더 많은 사람에게 하면 그게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네, 회복이 되고 그리고 집을 가지고 집을 자꾸 장사를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요새 집이 없다 그랬는데 제가 아주 쉬운 방안을 내놨어요. 모여 살라고.
모여 살려. 모여 살라. 어느 분이 있는데 자녀가 셋이 있는데 둘은 결혼했고 한 자녀는 자기 딸은 데리고 있는데 조그만 아파트는 3개예요. 그 제가 자꾸 힘드시다 그래갖고 우리 동네에 보니까 이게 조금 3층짜리 지하였고 3층짜리 연립주택인데 상당히 커. 그것도 크고. 이 아파트 3개를 팔면 그거를 들고도 들어가고도 남어. 그래서 내가 모여 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 하겠다 그래서 내가 자녀들하고 다시 모였을 때 그랬죠. 같이 살라고. 모여 살면 생활비가 확 줄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고. 네. 그러니까 아파트 좀 큰 거 샀다 보니까 우리 식구가 4명이니까 방이 3개가 남어. 그 남 들어와서 그냥 살라 그랬어 그냥. 우리 인척이지만. 10년 동안 돈 안 받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여 살면 그게 비용 적게 들고 옵니다. 모여 살면. 근데 이제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거를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7, 8등 정도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네. 옛날에 3,000년 전, 2,000년 전, 100년 전에도 우리 사람 다 살아왔어요. 지금 힘들다는 게 요새에 비교해서 힘든 것이지. 제가 부자를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집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는 집이었고 70년대 뭐 자가용도 있는 집이었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왔어요 그때. 그 미국 처음 갔더니 뜨거운 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돼지고기를 그냥 많이 먹을 수 있고 제가 미국 가서 그 2가지를 보고 아 이게 부자 국가인가 봐. 그렇지. 지금은 근데 뜨거운 물 웬만한 데 다 나오고 돼지고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시고 모여 사시고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시고 자녀를 출산 안 하는 이유가 돈 문제보다 정신적으로 옛날에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 중학교, 중퇴니까 그냥 결혼해서 아기 낳는데 나는 대학까지 나왔는데 이러고 안 하시는데 그 생각을 좀 바꾸세요. 왜냐면 자녀가 없으면 부를 모을 욕구의 절반이 없어집니다. 맞아,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부는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게 부는 승계가 있던데 내 후손이 있어야지 후손이 맞아.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돈도 벌려고 하지. 맞네. 그러니까 후손이 없으면 여러분 여기 지금 여성분이 진짜. 2분 계신데 만약에 결혼하셨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여성분이 결혼 안 하시고 그냥 있으면 이게 줄 사람이 사촌하고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손이 있으면 재산을 모아야 되고 모아야 게 생깁니다. 그래서 자손이 있는 경우가 낫고 그다음에 그 자손이 내가 키우는 데만 돈이 드는 게 아니고 크면은 나한테 도움을 주는 동업자가 되고 후계자가 됩니다. 아, 이거 너무 동의하는 게요. 제가 지금 장가도 안 갖고 애를 낳을 생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나 혼자만 난 건사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뭐 크게 뭔가 누가 동업을 하자, 뭔가 돈 있는 거 이거 거나 해볼래? 그래도 제가 별로 그냥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나 혼자 사는데 지장이 없다 보니까. 근데 제가 좋아하는 동생 이 동엽이 같은 경우는 제가 총각 때부터 지금까지 봤는데 가장이 되니까 책임감도 더 많이 생기고 더 열심히 살아요. 심지어 애가 셋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네. 아, 지금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 총각 때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게 얘들 어떻게든 그러니까. 뭐 교육도 시켜야 되지만 나중에 물려줄 재산이라도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별로 안 했거든. 어떻게 저는 미진 아나운서 어떻게 좀 합칠래요? 같이 셋이 같이 살아요 이렇게. 아니 뭐 카레도 좋고 같이. 학교에 살아 같이 셋이 살아. 저는 왜 빼시는 이제 거죠? 먹을 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결혼을 안 하더라도 결혼 안 해도 그래 같이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모여서 산다는 게 그리고 전략이 되네. 네, 그게 하나의 어떤 전 세계가 우리 대가족이 부를 모아서 만든 게 우리나라 재벌이 다 그렇죠. 그렇네. 미국의 재벌도 그렇고 유럽의 재벌 다 그렇습니다. 아니 뭐 쉐어하우스 있잖아요. 아니 그냥 그러지 말고 요번에 이렇게 얘기 잘 된 김에 프로포즈 하시고 우리 교수님이 주례 봐주시고 제가 사회 보고 얘가 축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주례비는 안 받고 그 화환을 부자 우리 결혼 축하한다는 화환을 무료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농담이 없어. 저는 교수님 무조건 진심이야. 결혼해야 돼 두 분은 이제. 벌써 다 받았어. 화환. 얘기를 하면 반드시 시킵니다. 그 증거가 나오니까 증거가 남았으니까 반드시 시킵니다. 아니 저 그렇게까지.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어쨌든 부작을 한 30년 정도 이제 강의하면서 좀 시대가 흐르면서 좀 바뀝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부자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은 바뀌죠. 이제 부의 개념이 예전에는 뭐 농사 짓는 게 부였다가 장사하는 게 부인데 요새는 뭐 디지털이라고 그러니까요. 디지털 뭐 앱 하나 만들어도 부자가 되니까. 앱 만들고 이제 부자가 되니까 이게 방식이 바뀌는 것도 생활이 좀 바뀌죠. 요새 MZ 세대들은 열심히 일보다는 좀 즐기면서 일하려고. 즐기면서 일하는 부자상에는 내가 뭐 일주일에 그냥 뭐
40시간씩 일할 필요 없이 15시간 하고 좀 여유를 만들고 편안히 해갖고 뭐 하고 본인이 택할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부자 됩니까? 예. 아니 그게 본인이 생각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재산의 의미가 아니고 부자학적 부자의 정의는 정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 물질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면 됩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한번 그걸 보신 분이 택시 하시는 분인데 전화가 하셨어요 저한테 학교로 서울로 가서 좀 만나가겠다서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자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정말 부자냐? 그래서 한 15분 동안 들었어요. 예, 부자 맞습니다. 부자 맞아요? 이분이 밥값을 아끼려고 사모님이 주시는 뭐 감자하고 김밥을 먹고 화장실 가는 것도 이렇게 좀 참으셨대 말이에요. 그때 보니까 관절하고 뭐 좀 안 좋으신데 이분이 좀 해갖고 작은 빌딩도 사셨고 뭐 그렇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우리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우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요. 그분 생각하면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아버님을 부자로 인터뷰를 했어요. 아버지를. 네, 그래서 우리 저 아버지 되고 아버지를. 어떤 학생은 자기가 부자라고 자기를 인터뷰할 수 있어요. 셀프 인터뷰. 요즘 셀프 인터뷰. 네. 자기 엄마하고 아빠 2명 한 사람도 있고 자기 아빠하고 자기 오빠하고 외숙모를 인터뷰한 경우도 있고. 엄마 솔직히 좀 섭섭하겠다. 근데 그때 부자를 인터뷰한 우리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것보다는 부자를 인터뷰에서 배운 게 더 많다. 제가 우리 네 분한테 하나 추천하면은 이번 기회에 좀 열심히 일을 하셔갖고 좀 통장을 하나 만들고 식사비. 부자하고의 식사비를 따로만 준비를 하시고 부자를 많이 만나세요. 많이 만나셨고 여기 네 분이니까 두 분씩 하셔가지고 우리 여성 부자분, 남성 부자분 이렇게 만나가지고 밥도 사주고 미리 그 얘기를 하세요. 진짜 이거 저희는 해봐야겠다. 돈을 얘기를 안 하고 한 15벌을 밥을 사드릴 테니까 짜장면부터 해서 탕수육까지 사드릴 테니까 그 대신 하고 싶은 얘기만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실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들은 얘기를 가지고 해보시고 한 10명 정도를 만나가지고 한 3마디 정도만 잘 들으면 돼요. 그 3마디를 잘 들어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교수님 그럼 지금도 부자 분들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래요? 네, 요즘으로 하죠 뭐. 그럼 제가 한번 나가 드리겠습니다. 뭘 나가요? 부자로? 본인이 부자로. 제가 인터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인터뷰를 하겠다는 한번 거예요. 해드립니다. 제가 먼저 찜했는데. 밥 15번 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친해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거는 정신적인 면인데 정신을 제대로 배우고. 정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배워라. 배우고, 그 다음에는 그 방법에서 여러분만이 찾을 수 있는 거. 여러분만이 찾을, 저한테 라면을 한 8,000번인가 끓였더라고 제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끓였는데 요새는 라면 그 잘하는 음식점이라고 저보고 교수님이 오면 라면으로 대접하겠다 해서 제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괜히 또 남의 식당인데 따로 만나서 제가 그냥 돈으로 사드렸는데 어떻게 했냐니까 하다 보니까 됩니다. 여러분이 하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근데 이게 그럼 어려워. 이렇게 열심히 부자를 공부하다 보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당연하죠. 부자만 공부하면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게 제가 증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생각이 많이 변했고 제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뭐 자랑인지 모르지만 제가 학회를 하나 만드는데 비영리 학회인데 한 2만 명 정도 나왔는데 제가 전원을 2-3번 이상을 밥을 샀으니까. 부자죠. 그 부자예요. 15년 만. 2번씩. 그 부자예요. 물론 뭐 한 1,000명 모니까 그냥 빵으로 돌리는 적도 있고. 그래도요. 근데 부자셔. 제가 저희는 교수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제가 그냥 하는데 됩니다. 자, 오늘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결론을 보니까 우리가 부자를 하나씩 잡아갖고 인터뷰를 해야 돼요. 인터뷰도 하고 밥도 좀 먹고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학생들이 써온 레포트에 나온 2명의 부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우리 학생이 엄마 친구인데 엄마가 이모라고 부르는 너무 좋으신 분인데 이렇게 눈물을 너무 좋으신 분인데 배우라고 그랬더니 이제 어느 대학교 앞에서 만나자로 돼요. 근데 대학교 앞에 음식점이 아니고 대학교 앞에서 만나자 그러더니 그 앞에서 가래떡 2개를 2,000원에 사더래요. 근데 그 대학교 안에 음악당이 큰 데가 있는데 거기서 앉아가지고 4시간 얘기를 하더래요. 그걸 듣고 와서 우리 학생이 정말 절약하는데 정말 많이 배웠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우리 학생이 이제 어느 다른 학생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빠가 말이야 일하라고 막 그러고 돈 벌라고 말이라고. 그리고 아빠는 우리가 조그만 연립색에 살고 그 앞에 허름한 빌딩인데 우리 아빠 거기서 맨날 뭐 컴퓨터 고치고 너무 고생. 내가 대학을 들어오니까 등록금을 안 주겠다 그러더래요. 네. 그래서 뭐 세상에. 그리고 근데 하여튼 뭐 등록금은 아빠가 대줘서 요새 알바를 2개씩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부작을 들으니까 이제 부자를 인터뷰하라고 이제 부자를 인터뷰하러 갔는데 소개받아서 네. 이분은 거부인데 자기 딸 대학교 등록금을 안 준대요. 3명인데 다 안 줬대 아무도. 그리고 가을에 아주 추운 날인데 불도 안 켜고 아무것도 안 주더래요. 물도 안 주더래요. 그리고 내 지식만 가르쳐주겠다 그러더래요. 이러고 학생이 왔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오니까 아빠가 6시 되니까 그 빌딩에 조그만 가게에서 연립실에 올라오더래요. 6시에. 너 요새 뭐 하냐 그랬더니 부작 배웁니다. 아빠가 그러더니 얘기를 하라더니 무슨 얘기하더니 이렇게 우리 학생이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아빠가 통장을 갖고 와서 보니까 내 이름으로 돈이 많고 근데 아빠 그때 하는 얘기가 연립생 전체가 내 거고 필진도 내 거고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네, 문안동은 내 딸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안 했다. 가난한. 신문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아빠가 부자였네. 알고 보니 부자였네. 그거네. 와, 이렇게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오늘 우리 4명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마음이 부자가 됐어요. 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의 멘토 교수님께 한 말씀, 정리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여유를 만드시면 기회가 되는 대로 남들에게 봉사를 하세요. 그러면 점점 풍요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예, 이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이지양입니다. 30년 동안 약국을 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죠.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냐? 진짜 많이 상담이 들어와요. 저한테 올 때는 약사니까 물질을 물어보죠. 이 세상에는 완전히 아프기만 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건강하기만 한 사람도 없다. 네. 영양제를 복용하기 이전에 이것부터 채워라가 오늘의 제 핵심이거든요.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게 기대되네요. 뭔지 궁금합니다. 그게 뭔데요? 뭘 그렇게 체액입니다. 지방이 많을수록 네. 물이 줄을까요? 줄겠죠. 네. 지금 명선이는 그럼 사막이네요, 완전. 왜 그러세요?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린다면 우리가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